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 살아있는 한국어,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 친구 소연이에요. 지훈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네, 정말 좋네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소연 씨, 얼마 전에 저희 팟캐스트 댓글을 보다가 좀 마음이 쓰이는 글을 봤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하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이 공감하는 고민일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다른 언어 배울 때 딱 그런 생각했었어요. 매일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는데 왜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질까?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한국어 실력 왜 제자리에 멈춰 있을까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네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길을 잃은 것 같은 분들께 작은 등대가 되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 저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보고 싶어요. 완벽한 문장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죠. 너무 공감돼요. 내가 이 문법을 틀리게 사용하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요. 정확해요. 언어는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해야 발달하는데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절대 성장할 수 없죠. 이건 심리적인 장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문법도 많이 알고 단어도 정말 많이 알아요. 시험 보면 저보다 잘 볼 때도 있다니까요. 와, 정말요? 네. 그런데 막상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뒤로 숨어요. 자기가 준비한 완벽한 문장이 아니면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완벽주의의 덫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문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 봐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특히 초급, 중급 학습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단어는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조사는 뭘 붙여야 할지 고민하다가 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죠. 좋은 방법이다. 정말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내가 직접 한국어로 주문을 하고 직원이 알아듣고 커피가 나오는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성공 경험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도 되네 하는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조금 더 긴 문장,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말할 용기가 생겨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조금만 해도 정말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문법이 틀려도 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걸 수동적인 학습과 능동적인 학습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수동적인 학습이랑 능동적인 학습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수동적인 학습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공부예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막과 함께 본다거나 K-팝 가사를 눈으로 읽는다거나 문법책을 읽는 것들이죠.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능동적인 학습은요?
능동적인 학습은 내가 직접 언어를 생산해내는 활동을 말해요. 배운 단어나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말해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한국인 친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요. 아하, 많은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많이 보면 저절로 한국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수동적인 학습에만 머무르는 거였군요. 네. 많은 학습자들이 인풋의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아웃풋을 하는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듣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말하기가 전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건 마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근육을 키우는지 백날 쳐다봐도 제 근육은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소연 씨. 맞아요. 언어 공부도 똑같아요. 직접 입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뱉는 훈련을 해야 말하기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기 근육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쉐도잉이에요.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듣고 주인공의 대사를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 말하는 거예요. 억양, 속도, 감정까지 따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와 발음이 익숙해져요. 섀도잉, 저도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려운데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혼잣말하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 오늘 날씨가 좋네. 커피 마셔야지.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간단한 한국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네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요.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건 배운 것을 어떻게든 입 밖으로 꺼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꼭 입으로, 손으로 직접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재미와 꾸준함의 부재입니다. 아, 재미. 정말 중요하죠. 공부가 재미없으면 정말 하기 싫잖아요. 숙제처럼 느껴지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라고 하면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문법책을 펴고 단어를 외우는 모습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되죠. 저도 완전 공감해요. 저는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 케이팝 가사를 번역해보고 따라 부르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어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놀이 같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한국어를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소연 씨처럼 케이팝을 좋아하면 가사로 공부할 수도 있고 요리를 좋아하면 한국 요리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죠. 웹툰을 좋아하면 한국 웹툰을 보면서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공부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지윤 씨, 꾸준함은 왜 중요할까요? 가끔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2배로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공부도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 하죠. 아, 빨리빨리 문화요? 맞아요. 식당에서도 사장님 빨리 주세요 하고 인터넷 속도도 세상에서 제일 빨라야 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 빨리빨리 문화가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빨리빨리 문화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서두르고 빠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문화예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언어학습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아,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금방 지쳐버리는 거군요. 네. 언어 공부는 마라톤 것 같아요.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하루에 3시간 몰아서 공부하고 일주일을 쉬는 것보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한국어를 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15분. 그 정도는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요.
출퇴근길에 팟캐스트를 듣거나 자기 전에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한 페이지 읽거나 그렇게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단어 하나를 더 알게 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미를 찾고 그 재미를 꾸준히 이어나가세요. 와, 오늘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제 공부 방법을 돌아보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성공을 통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세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다. 잊지 마시고요. 둘째, 눈으로만 하는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직접 말하고 써보는 능동적인 공부를 하세요. 셋째,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나만의 한국어 공부를 재밌게 하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의 지훈. 소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